2월 12일, 이 날을 놓치면 한 해의 운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정월대보름,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올해 당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설날만큼 중요한 날인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조상님들이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한 해 건강을 비는 날이 아니라 집안의 번영과 재물운까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날을 점점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아직도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별한 의식을 실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집안의 운을 높이고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특별한 풍수 아이템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 해 행운을 꼭 잡으세요. 정월대보름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행운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의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곡밥과 약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곡밥의 전통은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신라 소지왕이 영모를 알려준 까마귀에게 감사의 뜻으로 매년 음력 1월 15일에 귀한 재료로 만든 약식을 올린 것이 시초입니다. 서민들은 귀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5가지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죠. 오곡밥에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들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찹쌀은 따뜻한 성질로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1, 2가 풍부해서 염증 예방과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수수에는 타닌과 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팥은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달맞이 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맞이는 정월대보름의 가장 핵심적인 의식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달의 기운이 농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첫 보름달을 보며 가정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달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고 믿어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달맞이를 했다고 합니다. 달맞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간절한 소원을 비는 의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크고 둥근 달이 솟아오르면 각자의 소원을 빕니다. 농부들은 풍년을, 미혼자들은 좋은 인연을, 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가정주부들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달빛의 상태로 한 해의 농사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 징조, 달빛이 희면 장마가 질 징조로 여겼습니다. 또 달빛이 맑으면 풍년이 들 것으로, 달빛이 흐리면 흉년의 징조로 여겼죠. 이처럼 달맞이 의식에는 우리 조상들의 오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월대보름의 오곡밥과 달맞이 의식은 단순한 풍습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와 기원이 담긴 소중한 문화입니다. 올해는 꼭 오곡밥도 드시고 달맞이도 하시면서 풍성한 정월대보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야외에서 달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소원을 빌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날 달빛을 받으면 올해의 기운이 강해지고 재물운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월대보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날 하는 모든 행동이 한 해의 운세를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과 관련된 금기입니다. 찬 음식과 남은 음식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이날 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양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운까지 나빠진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전날 먹다 남은 밥이나 찬 음식을 먹으면 그해 내내 궁핍하게 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차가운 물도 마시면 안 되고 김치도 꼭 실온에 두었다가 드셔야 합니다. 특히 날 음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회나 육회 같은 날음식을 먹으면 그의 운수가 사나워진다고 해요. 대신 따뜻한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으면 그의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조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월대보름에는 부정적인 말과 다툼이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에는 강력한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하는 말은 그 기운이 1년 내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죠. 특히 아침에 하는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험담이나 욕설은 물론이고 한숨을 쉬거나 힘들다,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도 피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월대보름에 가족과 다투면 그해 내내 가정불화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간의 다툼은 큰 불운을 부른다고 해요. 대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에는 복이 들어온다고 하니 이날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빚 독촉하기, 돈 빌리기, 바느질하기도 피해야 할 일들입니다. 빚 독촉을 하면 그의 돈이 들어오지 않고 바느질을 하면 복이 밖으로 새 나간다고 해요. 청소도 금기시되는데 이는 재물이 밖으로 쓸려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월대보름에는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금기들이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가족과 이웃 간의 화목을 다지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올해는 이러한 금기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복된 정월대보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재물운을 불러올 특별한 풍수 아이템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름달을 상징하는 소품들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보름달은 가장 완벽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달의 둥근 모양은 완성과 충만함을 의미하며 그 은은한 빛은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월대보름에는 이런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하죠. 달 모양의 소품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달 모양의 대형 액자나 그림을, 침실에는 달 문양이 들어간 이불 커버를, 서재에는 달 모양의 무드 등을 배치해 보세요. 도자기를 선택할 때는 전통 백자인 다랑아리가 가장 좋습니다. 다랑아리의 둥근 형태는 보름달을 상징하며 하얀색은 깨끗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랑아리는 재물운 상승의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다랑아리 안에는 반드시 새 동전과 깨끗한 지폐를 넣어두세요. 여기에 쌀을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쌀은 재물이 쌓이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다랑아리는 거실 동쪽이나 재물운을 상징하는 남동쪽에 배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색상의 활용입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특별히 청색의 기운이 강합니다. 청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으로 특히 동양에서는 장수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청색 소품은 거실과 서재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푸른색 쿠션은 소파에, 테이블 보는 식탁에, 청색 커튼은 동쪽 창가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붉은색과 황금색을 조화롭게 매치하면 기운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붉은색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현관이나 창문 근처에 붉은색 장식을 두면 나쁜 기운의 침입을 막을 수 있죠. 황금색은 말 그대로 재물을 상징합니다. 황금색 장식품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인 남동쪽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색상을 배치할 때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청색 60%, 붉은색 30%, 황금색 10% 정도의 비율로 맞추면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 색이 강하면 기운이 불균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단지의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정월대보름에는 소금의 정화력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소금 단지는 총 3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는 외부의 나쁜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주방에는 음식의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 안방에는 가족의 수면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치합니다. 소금 단지를 준비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새 소금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는 백자나 투명한 유리 그릇을 사용하세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상의 그릇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의 양은 그릇의 7부 정도가 적당하며, 매달 초하루에 새 소금으로 교체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풍수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면 정월대보름의 좋은 기운을 한 해 내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풍수 아이템들을 통해 행복과 재물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월대보름을 제대로 보내면 한 해의 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고 재물운을 극대화하세요. 여러분도 한 해 동안 풍요와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부자가 되는 기회를 만드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함께 좋은 기운을 받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